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 건네주고 계시는데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결합한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연설이 끝난 지 약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힌 건데요.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 단순히 곡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라면서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이낙연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협의하겠다는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라면서 확전을 좀 경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거의 뭐 광속급 반응이라고 봐야죠. 4시간 만에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면. 정부로서는이라는 좀 표현이 좀 저는 조금 좀 놀라웠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두 가지 지위죠. 국가 네.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 지위인데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정책하는 입장에서 어렵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이런 말을 갑자기 그냥 한다는 거는 조금 빠르고 좀 급한 상황이다. 담당 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의 전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또 메시지를 던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그전까지의 이제 논의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보편 지급 쪽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론이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이번 대표 연설에서 이걸 함께 가겠다. 오히려 좀 더 전향적이고 좀 통 크게 나오는 모양새였는데 그 여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그 당일에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사실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또 뭔가 당정이 또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좀 잘 안 맞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책을 뭐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무슨 정책을 하는 거고 그 책임은 그 뭐 대통령이나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뭐 정부 정책을 지금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손실 보상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방향이 약간 틀어지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그 규모를 늘려서 이제 그 보편과 선별을 동시에 지급하겠다 하는 방안으로 약간 그러니까 튼 게 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부하고 사전 조율이 이제 그 된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장과 연출된 장면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그것도 거거든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당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건가 정부하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로 맞받아치는 글을 올리는 거냐.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정청에 협의가 된 다음에 대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홍남기 부총리 이 SNS를 봤을 때는 전혀 얘기가 지금 없었다는 취지거든요. 그걸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봤을 때는 이 당정청이 지금 전혀 손발이 안 맞다. 특히 이 재난지원금 등등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제 SBS 인터뷰에서 홍남기 부총리 관련 질문이 또 나오자 이해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함께 협의하겠다라면서 좀 이게 계속해서 당정청 내부의 균열로 보도되거나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양새를 좀 비추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협의는 그 전에 협의가 조금 됐었어야죠. 됐었어야죠. 그 메시지가 아니, 나오기 그 전에. 소급 지원 못한다고 했을 때부터 일로 가기로 했으면 이게 협의가 된 결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대화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야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눈길은 청와대로 가야죠. 그렇죠. 그럼 청와대가 나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이제 어떤 스탠스인가라고 하는 점을 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일부 언론 보도로 확인이 안 된 보도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뭐하지만 김성조 정책시장도 좀 소극적이다. 네. 뭐 이런 또 어떤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뭐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만 좀 확인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란 정부가 한국화학운반선 한국케미오 선원 대부분을 풀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상 오염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장 1명 그리고 선박은 계속 이란에 남기로 했답니다. 우리 외교부와 선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잔류 인원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이 이처럼 태도를 갑자기 바꾼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억류 사태도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요. 지금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란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이 동결 자금 해결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란 측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요. 외교부는 석방된 한국인 선원들의 귀국 절차 등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그 냉정하게 보면은 억류 효과만 놓고 본다면 굳이 선원을 전부 다 억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선박과 어떤가 선장 한 명이 이제 남는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도 이란 입장에서는 억류 효과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협상 지렛대로서의 어떤 억류 효과는 그대로 어떤 뭐냐면 그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겠죠. 네. 배하고 사람 한 명은 최소 남은 이런 상태에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그 협상에서도 이제 유리한 어떤 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본다면 왜 이 타이밍이냐? 그렇죠. 타이밍상은 뭐 그래요. 우리 외교부 활동 잘했다고 뭐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미 행정부 들어서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결국 한국에 지금 동결되어 있는 70억 달러 그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 행정부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그렇죠. 문제이고 여기서 뭔가 유연한 메시지가 간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 애당초 이제 나왔던 이거로 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사서 그러니까 보내는 방안 말고도 뭐 유엔 분담금을 이 돈으로 내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됐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접점을 찾은 건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뭐 청신호인 건 맞죠. 좋은 거죠. 뭐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당연히 그러니까 반길 일이고 다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뭐 어떤 활동을 했던 거는 뭐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외교부 차관까지 이제 현재 네. 가서 네. 만나고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어떤 뭐 그 전화 통화도 하고 했던 조율을 것으로 좀 했다고 보도로 하니까요. 나오더라고요. 7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정부만 결심해서 이게 풀어주고 말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미국 때문에 안 네. 되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셔야 될 문제지 정말로 뭐 사실 어떤 무력적인 충돌이나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마중물이 돼가지고 빨리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핵 합의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복원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에도 뭔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지도 사실은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교차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동력이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어차피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개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마쿠에서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비율은 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신호만 볼 수 있는 건데 선장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청신호인 건 맞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좀 더 좀 상황이 진척이 될 걸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대북 원전 지원설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의용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원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나라도 북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고 특히 청와대 NSC 차원에서 검토도 안 했으며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한 USB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판문점 회담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에 이 북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보도 나왔었어요. 네네네. 네. 다만 USB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관행이라든지 남북관계 전반 상황을 비춰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볼턴한테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볼턴은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턴이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얘기가. 그렇죠. 이게 뭐 이건 사실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내일 모레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일로 예정돼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참고인으로 볼턴을 부르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민주당이 반대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부르자라는 게 비행기 태워서 오자라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연결하자 뭐 이런 그거라도, 것이긴 네. 했는데 근데 볼턴을 아마 국내 언론이 이제 취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잖아요. USB를 공개를 하지 않고 다만 내용 검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뭐 그렇습니다. 외교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례 중에 결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USB를 자진해서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죠. 네. 어제 저희가 청와대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우회로가 나온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저희가 저한테 제공해서 봤는데요. 그런 내용 없던데요. 볼턴 이 얘기하면은 사실은 끝내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면 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물론 존 볼턴이 이 상황에서 직접 뭐 나서는 모양새가 나서지는 그려질지는 뭐 않겠죠. 현실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 USB를 두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뭔가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뭐 소스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요, 지금까지. 다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밝혀라라는 정도의 의혹 공세만으로는 좀 그 동력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인권도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어제부터 확연하게 좀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또 대통령이 막 직접적으로 처음에 대응할 때는 뭔가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이 뭐 USB 미국 전달했다는 내용 등등이 보도가 되고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좀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계속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외교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개하라 이런 부분은 뭐 볼턴이 공개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좀 국가 간에 상당한 어떤 위신 결례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좀 진행 과정을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그 삭제에 따르는 이른바 북원추 네, 북원추. 줄여서 북원추 문건 공개하라 해서 이제 산자부가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한 번에 어떤 그 변곡점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내용 보니까 이건 좀 뭐 이런 뭔가 반응들이 좀 많이 나왔던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USB를 공개하라. 좀 이렇게 나왔던 건데 사실 네. 이건 어떤 외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정의용 후보자가 미국에도 줬다. 볼턴한테 그리고 그런 내용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정의용 후보자가 저렇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 이야기하겠네요. 못하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이게 뭐 지금 공소장 등등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이 부분이 반대로 얘기가 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냥 단순한 공소 내용이 아니라 이제 네. 공소장에 첨부가 됐다. 첨부된 내용이고 공소장 요새 공개할 수 없습니다. 뭐 예. 피고인이 공개하면 하겠지만 예. 과연 그럼 또 검찰에서 나간 내용인지 예. 그런 것까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제기될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피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 파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자원부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공소장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공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갖고 있는 쪽이 법원 아니면 검찰 아니면 피고인인데 네. 검찰이나 뭐 법원이 이것도 공개할 리도 줄 리도 없는 거고 유출할 리도 없는 거고 그럼 결국 검찰이 이걸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또 다른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논란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풍을 꽤 맞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상황이 좀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좀 이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있다 보니까 쉽게 지금 발을 빼려고 해도 좀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더 밀어붙이기에도 마땅한 카드를 쥔 것도 아니니 지금 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위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흔들어대고 공개하라 뭐하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악수였다. 악수했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 이 뭔가 그 당시로부터 별다른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 측이 아닌가 이런 방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